이 국회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뭡니까? 뽑은 유권자들이 중간에 쫓아낼 수 있는 국회의원 징계도 헌법재판소나 다른 기관에서 하도록.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어제 사실은 또 탄핵을 했잖아요. 20번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줄줄이 남아 있는데요. 네네. 우리 그 PD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 우리 국무위원들 사진 쭉 있는데 탄핵된 사람들 이렇게 정리된 거 있어요.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 뒤에 이거 말고 이거 좀 보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네. 그래요. 대한민국 지정 생존자. 그래서 네. 한덕수 제거 완료. 그다음 제거 1순위 부총리 최상목, 이주호, 그 다음에 유상임, 조태열. 이제 저기 아마 통일부, 외교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외교부, 통일부 뭐 이런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탄핵된 사람, 구속된 분, 사임한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다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 몇 분이 공모에서 빠졌어요. 그 중간에 이제 사직한 김현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사직한 거로 알고 있고요. 메꿔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명인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11명이 돼야만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5명만 더 자르면 네. 5명만 날리면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가 더 이상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장모 최고위원이 네. 민주당 얘기했잖아요. 네. 한 번에 5을 날리겠다라고 한 얘기가 뭡니까? 국무회의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장경태가 네네. 최상목도 재판관 미루면 줄탄핵 아닌 다수 국무위원 동시탄핵이라고 했는데 네네. 여러분 지금 저 사진 보시니까 직접 저렇게 사진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거 사실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이제 저기서 5명 정도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네. 그날 저기 탄핵 그때 계엄하던 날 집회에 참석한 네.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한꺼번에 날리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번에 한덕수 총리도 말도 안 되게 무슨 탄핵에 동조했다는 이유가 네. 국무총리 시절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걔네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좀 얘네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유무죄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기소부터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민주당 애들이 하는데 틀림없이 아마 5명을 제가 보기엔 한꺼번에 날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5명이 누구냐? 그 5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계엄령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네. 사실 지금 저기서 한 명 한 명씩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차관이 대행이 되면 되지만 네. 원래 자기 차지한 게 있잖아요. 네네. 탄핵을 시키고 대행에 대행을 쓰는 게 그게 원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행의 대행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지 전 좀 의문이에요. 네.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네. 어제 그 국회에서 탄핵된 거는 국무총리로서 탄핵이 된 거니까 네. 그죠? 탄핵이 돼서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는 못하지만 국무총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네, 거고 네. 국무총리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 초코맘이 계속해서 저보다 더 빠르게 알려주고 계세요. 제 화면이 한 박자가 늦네요. 보니까. 진짜 저보다 더 빠르게 지금 저한테 현장 소식을 댓글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유퉁 나왔어요. 하는데 조금 있다가 유퉁이 나와요. 이분이 유퉁이에요? 예, 유퉁입니다. 예. 그리고 유퉁이 지난주에도 연설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또 정말 멋지게 올라오셨네요.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전 목사님 연설할 시간이 다 되어 가겠네요. 코리아나 특별 공연이 오늘은 없나 보네요. 원래 코리아나 특별 공연을 하고 예배를 이미 본 다 후에 지났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나 보네 보니까. 예, 벌써 3시 그렇네요. 17분이니까 다 지났죠. 국민대회 본대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네요. 네네, 지금 본대회 중입니다. 지금 3시 들어갔으니까요. 네네. 이제 본대회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통이 연설하시고 조금 좀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 곧 한 10분, 20분 뒤에 전 목사님 연설이 물릴 거예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는 그 우리 전 목사님 나오면은 그 전 목사님 방송 같이 들어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조금 있다가 네네. 상황 보고 또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저기 보세요. 사람 숫자. 네네네. 네. 네, 특별 공연 벌써 하고 지나갔대요. 예. 네, 지금 벌써 코리아는 지나갔습니다. 예. 사람들이 아니 댓글 현장에 뭐 저기 현장에서 지금 보고 계시대요. 특파원 보내놓으셨어요? 아니, 현장에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대요. 예. 정말 더 대단하지 않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귀에 감사합니다. 이어폰 꽂고 우리 네, 방송 네. 들으면서 저 현장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정말 대단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많이 추우실 텐데, 그죠? 오늘 국힘 의원 보신 분들 누군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국힘 의원들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김민전 의원 만났습니다. 자, 국힘 의원들 오늘 누가 나왔는지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요. 네. 제가 이준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9번 뉴스인데요. 이준석은 왜 이렇게 한마디씩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꾸 지금 이상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한마디 또 입을 대고 있어요. 네. 왜 저러는 겁니까? 글쎄요. 이준석은 좀 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왜냐면 지금 자기가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준석 생일이 네. 뭐 3월 30일이란가 뭐 언제래요. 그러니까 1월 안에 판결이 선고되면 출마를 못하고 네. 2월 말 가서 선고가 되면 뭐 출마가 가능하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본인도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시작한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한마디 해서 방송에 나와야죠, 언론에. 네. 네.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라도 해야죠. 네. 그게 튀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원래 옛날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해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네. 갑자기 기소를 하면서 네. 보도자료를 냈답니다. 네. 근데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잠깐만요. 예, 보도자료를 냈다고요? 예,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가 인정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이런 류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 있었대요. 근데 네. 그 중에서가 대표적인 게 지금 이거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심각하게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응? 김용현 그 공소장을 보면 네. 그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 관계자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네.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김용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당사자들도 네. 초반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변호사들, 좌파 변호사들이 네. 교묘하게 그 당시에 체포되거나 조사받는 그 군인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네. 뭔가 진술을 오염시켰다라는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현재 그 진술이 오염된 진술인지 실체적 진실인지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게 마치 검찰이 진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내면서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들을 적어 놓으니까 네. 이제 이준석 같은 애들이 나서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검찰이 그렇게 공소장 내용을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도자료를 만들면 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김용현을 뭐, 이런 혐의로, 기소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모 네.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요 정도 하는 게 맞지.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근데 기억나겠지만 2016년도 당시에도요. 맨날 특검이 나와서 특검은 하면서 맨날 수사 진행 과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김용현 변호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소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니까는 그 검사 그 담당 본부장을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공소장은 드라이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허위 사실이 있다라고
당사자인 피고인의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네. 사실은 뭐 그 공소장은 공소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요 유추 해석도 금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되게 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보호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우리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이 검찰이잖아요. 근데 검찰이 오히려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심우정 그 총장이 저한테는 1년 후배예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뭐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친구인데 제가 보니까는 의외로 눈치를 많이 보고 네. 사실 요번에 뭐 본인이 검찰총장 된 게 누구 덕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니까 한동훈이나 심우정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정말 그 검사들은 의리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래요? 그러게. 아니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편은 들지 못해도 그렇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에 총을 대거나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댓글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동훈을 믿고 한동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겼는데 한동훈 사단이 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선배예요. 아유 선배라고 해도 잘 나가는 사람이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렇네. 아니 선배 후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정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저 법무부 장관요? 한동훈이었잖아요. 한동훈이었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그 밑에 사람들은 결국은 한동훈이 선배 후배가 무슨 상관이야? 한동훈 사단인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 줄 쓸 때는 나이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옛날에는 네. 뭐 누가 이제 이렇게 검찰총장이 되면 그 선배들이 다 옷을 벗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게 좀 나쁜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차라리 그게 낫네요. 그렇죠. 옷을 안 벗어요, 이제. 예, 차라리 그러니까 후배가 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게 덜 치욕스러운 거 같아요. 그럼요. 네. 그 밑에 가서 줄을 서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치고 올라왔을 때 옷을 벗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맞네요, 오히려. 아니 맞죠. 여러분 네. 있잖아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저러나 하는데 원래는 한동훈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정 변호사님만 해도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선배인데 이게 바로 정말 고지식한 보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선배인데 아니요. 이미 후배가 선배를 치고 올라가면 옷을 벗고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그냥 들어온 걸 안 볼래 이거지만 옷을 벗고 나가지 않고 앉아서 그 밑에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제 생각을 그 이야기한 일리가 겁니다. 있는 말씀 같아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만 없으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요? 사람들이요. 아직도요. 어느 사람들이? 한동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 한동훈은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네. 지금요.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16번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과 우리는 일할 준비가 있다. 대한민국하고 뭐 문제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대한민국의 네, 친북, 네, 친중, 그죠? 반미적 성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재명이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미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왜 지가 반미주의자인지도 모르고 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이나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그들은 친북적인 정책, 그죠?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뭡니까? 이재명은 본인이 지금 그 800만 불 보내갖고 유엔 결의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 네. 자칫 잘못하면은 ICC에서 형사처벌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더욱
친북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은 계속 이 현재의 그 대한민국의 이 탄핵 위기를 네. 안보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절대 이재명이나 그 좌파 진영의 정권이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일 때는 한덕수, 네. 그리고 다시 최상목이 부총리가 되니까 최상목에게 계속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면서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요, 여러분, 현재 광화문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연설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저희 화면 밑에 보이시죠? 또 계속 연설하고 있고, 광화문 현장 보이고, 그런데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광화문 현장 영상은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틀어놓는 집의 벽이다, 장식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함께 하는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저희가 오늘 쉬는 날인데도 하는 이유는 혹시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답답하신 분들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감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17번 뉴스인데요. 여러분 약간 좀 어이없는 뉴스입니다.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중국인들이요 실내 흡연 지적에 술병을 던지고 난리가 났대요. 자,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중국에서는 말입니다. 네. 뭐 길거리에서 네. 그리고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죠? 사실 뭐 대한민국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왔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관습을 따라야 되는데, 네. 이 중국인들이 이상한 그 중화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을 일부러 애써라도 막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아니 와갖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네 나라인 것처럼 실내 흡연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식하게 술병으로 네. 그렇죠 린치를 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중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뭐 인종을 어떻게 얘기하자거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흡연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요. 네네. 사실은 기차 안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대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흡연하다가 걸리기도 하는데 걸리면 오히려 화를 내고 네. 이렇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흡연하다가 걸리면은 여성들에게 막 화를 낸대요. 근데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백화점 같은 데서 맞아요. 식당에서 담배 피고 행패 부리고 백화점 같은 데서도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 걸리기도 하는데 생수 있죠, 생수 그 기계에서 손을 닦고 있다가 걸렸대요. 여러분 생수에서 이렇게 손을 닦다가 중국인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백화점에 계신 분이 여기 손 닦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막 중국말로 욕을 하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신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촛불 집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트래커 이런 거에도 중국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해서 접수된다라는 괴담이 계속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 되게 멋진 분이 댓글을 하나 쓰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선관위 조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중국인들 투표 못하게 하라. 저는 이게 이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사실 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그냥 방송으로 이야기하고 이거 화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적극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근데 이번에도 계속 지적되는 것이 중국인이 선거했다. 중국인이 집회한다. 중국인이 트래크에 나왔다. 이런 건 되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할 때는 중국인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아직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않은데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투표권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방금 유채구가 지적하신 것처럼 워낙 들어온 중국인 숫자가 많고,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뭡니까? 특정 정당의 후보한테 이렇게 몰표를 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좌파들이 어떤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을 지지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인들이 이런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댓글 부대 있죠, 댓글 부대. 네. 이게 저는 댓글 부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댓글 부대도 결국은 조직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고 또 선관위 문제도 있는데 선관위가 정말 세습 채용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죠. 그 사무처장, 총장인가 하는 사람. 근데 네. 영장을 또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는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다 번번이 기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삼육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근데 여러분이 선관위, 중앙선관위 법을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법원과 선관위가 하나예요. 네. 예.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직급이 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아삼육으로 해먹다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자기네들 자식을 뽑아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해서 구속을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영장을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법원에서. 네. 근데 이 댓글이요, 댓글이 아니라 선관위에 취직을 시키는 것도 네. 어떻게 취직시키냐면요, 저 시골에 지방에 있는 편하게 들어가는 공무원 자리에 먼저 취직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자리가 나면 자리에 꽂았다가 그다음에 데리고 오나. 옮기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관위 취업 문제도 되게 문제가 있고 또 건강보험 문제도 되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보험을 또 그들이 또 되게 쉽게 접근해서 혜택을 보는데 네. 의료 관광을 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손을 봐야 된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중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잖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너 옛날에 역사적으로 우리의 속국이었어라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깔보는 그런 네. 어떤 시각. 또 다른 시각은 그러면서도 시기 질투하는 거죠. 아니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는데 뭘 하나 제대로 이기는 게 없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네. 그렇죠. 걔네들은 지금 올림픽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를 뭐 배로 늘려도 지금도 뭐 나갈똥말똥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붙으면 맨날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동북공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자꾸 우리를 폄하하려고 하고. 네.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중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한글이 한문을 이렇게 모방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학술대에서 주장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중국인 조선족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흔히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고 특히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되게 관대했고 무비자 입국도 관대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무너지게 한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예. 많이 들으신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집을 전세를 얻으러 갔더니 주인이 중국인이래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으러 갔더니 주인이 중국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여러분, 제주도 땅값이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중국인이었더라. 큰손이었더라.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호텔이 많이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호텔이 중국인 거였더라 등등을 했는데 많은 돈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유입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땅값도 집값도 올리는데 일조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과연 그게 맞는지가 문제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네. 중국인 화교들이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화폐 개혁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부동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들이 이렇게 풀리면서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되게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문제가 많은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셨던 것에는 정말 깊이 공감을 해요. 특히 이런 약간 외국인 문제, 그리고 선관위 문제, 그리고 국회 문제. 여러분도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면서 정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회가요, 지금 어쨌거나 장관이든 뭐든 탄핵을 하면서 2분의 1 정도만 찬성을 하면 탄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리대로.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건 2분의 1만 움직이면 돼요. 네. 그럼 정부는 어떻게 국회를 다 견제해요?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삼권 분립이라면서요. 네. 어떻게 견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뭐냐면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렇게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 건데 그런 방식의 의원 내각제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서로 막 권한을 남용해 갖고 수시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발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대통령 제도예요. 대통령 제도의 핵심은 뭐냐?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들이 뽑지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리도 없고 국회는 또 대통령을 이렇게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앤 밸런스를 한 건데 근데 그 중간에 제도가 이상한 제도가 하나 들어간 거죠. 탄핵 제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은 건재하고 국회는 건재한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견제를 하나? 그렇죠. 대통령은 그러니까 원래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되게 예외적인 제도고 또 쓰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하지만 별로 중요한 수단이 아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큰 무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단순하게 대통령만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아예 국무회의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 탄핵이 지금 남용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국헌문란이에요. 국헌문란.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참 황당한 뉴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2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성적 순대로 밥을 준대요. 누가요? 중국 중학교에서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중국 중학교에서요. 성적 순서대로 밥을 준대요. 그래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1등부터 몇 등 사이에는 예를 들면 고기. 공부를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더 못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콩고기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저희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의고사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성적 전국 붙였죠. 승주에서 등수를 붙여서 1등부터 한 뭐 30등 이래갖고 쫙 해서 붙이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성적을 붙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렇게 1등부터 여러분 저는 학교 정문 앞에 1등부터 200등까지 저희는 아예 붙여놨었어요. 200등까지나 붙였어요? 네, 저희는 200등까지 1등부터 200등. 혹시 몇 명이었습니까 학생이? 한 반에 75명인데 17반까지 있었으니까. 그럼 그 안에 들으면 공부 잘하는 거네요. 200등 안에 들어가면. 잘하는 거죠. 왜냐면은 250등, 300등까지가 이대를 갔으니까요. 네네. 막 공부 잘하는 거였죠. 네네.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여러분 어떠세요? 성적 순대로 밥 주는 거 어떠세요? 예.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데요. 네. 좀 이렇게 중국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중국 인민들은 네. 본성 자체가 사회주의를 할 본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태도나 자세들은요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급식 차별하는 거를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사실 저 뉴스 보면서요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소고기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근데
아니 좀 그런 애들에게는 동기 유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급식에서. 근데 요즘에는 또 중국은 다 한 가구 한 자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다 황제예요. 그리고 잘 먹고 그러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집에 가면 더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국에서요, 성적 순으로 밥을 주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소고기, 아니면은 밑에 좀 내려오다가 진짜 공부를 못할 때는 풀만 주는 그런 급식을 시행하다가 몰매를 맞고 그만뒀대요. 근데 참 다양하다. 중국 사람들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잠깐만요. 6학년 2반인데 중고등학교 학교 게시판에 성적 순위 50등까지 매번 게시했답니다. 아, 그렇게 게시했다고요? 맞아요. 6학년 2반이 아니라 62세. 무슨 말인가? 그렇죠. 무슨 말인가 잠시했어요. 그쵸. 그때 요즘에는 성적- 큰일 나요. 지금은 안 해요. 요즘에는 안 못합니다. 요즘에는. 네, 지금은 게시하면 큰일 나요. 네, 네, 네. 성적순 게시 안 합니다, 지금은. 네네. 지금은 게시하면 인권. 그쵸. 중국답다고 얘기하죠. 자, 지금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사진만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보고 있나 봅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예배를, 우와! 진짜 근데 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진은 이렇게 이 사진은 옆에서 찍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느낌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저쪽 그 메인 그 단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보는 화면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한다고 또 볼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말씀하면 또 아마 또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또 다 해주시네.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 제도가 혜택을 외국인에게는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관이고요. 세 번째는 국회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도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변호사님, 네. 저는 국회도 탄핵시켰으면 좋겠어요. 국회도.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국회를 탄핵하는 거랑요. 그러니까 해산인 거고요. 국회의원을 어떤 징계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도 해산도 할 수 두 있고.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국회 자체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네. 특히 요번 같이 이 국회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국회 독재를 하는 네. 어떤 정당이 나와서 국회 독재를 하면 저거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제한적이나마 이 국민 소환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그 국회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뭡니까? 뽑은 유권자들이 네. 중간에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국민 소환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징계로 쫓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징계도 다수당이 있으면 네. 그냥 다수당이 마음대로 사실은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징계도 헌법재판소나 다른 기관에서 하도록 네. 해야만, 그죠?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징계받아야 할 사람을 징계해서 국회의원을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 징계권을 더 이상 국회의 자율권으로 둬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